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테마 공부니까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테마 공부에서도 굉장히 알찬 내용 전달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고 요약도 잘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증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책 받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 중간에 좀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그 타이틀 보면은 고1 입학 전에 수능 영어 3등급을 맞아라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 박스 내용에 좀 한계가 있고 제목이 좀 길면 안 되니까 그냥 3등급이라고만 잘라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특목고 입학생의 이제 평균 수능 영어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그랬습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게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특목고 입학생 정도 되면은 반에서 암만 못해도 1, 2등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교 10위권 정도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4밖에 안 나오는데, 일부 학원 간판 보면 이제 강렬한 메시지가 좀 있죠. 뭐 고교 들어가기 전에 뭐 수능은 1등급을 찍어라 하는데, 그렇게 맞는 애들은 좀 극소수입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제가 암만 못해도 3등급은 찍고 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3등급 맞고 만약에 일반고를 가게 된다면 아마 상위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고 진학한 애들의 평균 등급은 말도 못합니다. 5, 6, 7, 8, 9 슈퍼 등급에 해당하니까, 거기서 들어갈 때 이제 고3 영어를 이제 3등급을 찍고 가면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1등급을 맞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통계 숫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극소수를 목표로 하라 그러는 거는 좀 현실적인 목표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2, 중3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영어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애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되게 이제 수능 1등급,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오는 걸 정량화 시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고3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요. 고3 모의고사 지문 200개 정도를 학습하면은 1등급이 된다고 전문가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막상 시켜보면은 200개로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지문 400개 정도 학습하면은 1등급에 도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개를 응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어보고 답 맞히는 게 아니라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단어도 찾아보고 구문도 분석해보고, 구문을 분석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전 응용 능력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전 응용 능력이 뭐겠어요? 좀 빠르게 리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구문 파악하자마자 바로 이제 직독직해 스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그건 또 별도의 트레이닝 과정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2, 중3이라면 그 목표를 3등급 이내에 진입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 되죠. 저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만만한 기준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교재가 이제 수필이라는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탭스 보케블러리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를 쓰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다 제가 만든 교재인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정량화가 잘 안 됐어요. 정량화. 그래서 정량화가 잘 돼 있는 교재가 이제 중등 2500이 정량화가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 2500을 마스터한 다음에 고등 5000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 5000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고등 5000 퍼센테이지가 보케블러리 퍼센테이지가 되게 이제 한 94% 이상만 되면은, 요게 이제 1에서 한
3등급 정도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애들 통계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고등어촌 시험을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보더라도 자기 득점 퍼센테이지가 94%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쉽습니다. 단어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외우는 과정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하는 보케블러리를 갖다가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A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어학원도 댕기고 공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공부 다양. 그러니까 이제 구문 파악도 되고 문법도 좀 압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치명적인 약점은 단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A 학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은 뭐 어학원도 안 댕겼습니다. 어학원 안 댕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부도 안 했고요. 구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뭐만 했냐면 단어만 공부했습니다. 단어만. 그 단어는 이제 고등어촌 뭐 딸딸딸 외우는 수준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 학생하고 B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3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승부를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내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 내기를 하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이제 돈 내기 할 때 A한테 걸겠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B한테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승부를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수능 구문 같은 거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은 시험장 가면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어려운 구문 파악을 못하고 대충 보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처하는 거는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게 보케블러리 감각입니다. 보케블러리 감각이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금방 그 문맥을 좀 파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좀 쉽게 좀 예를 들어 준다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그 시험 문제가 막 그래 분위기를 물어보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잘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abolish라는 보케블러리가 지문에 하나 뜬 거예요. abolish. 근데 이제 abolish라는 단어를 B는 알고 A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bolish라는 단어가 떴을 때 이제 뜻이 폐지하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폐지하다 했을 때 주로 어떤 걸 폐지합니까? 뭐 사랑을 폐지하다라는 말 안 하고 친구를 폐지하다는 말 안 합니다. 결국 뭘 폐지하냐면은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의 시스템, 똑같은 말인가요? 제도한 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법규 같은 거겠죠. 법규 같은 걸 폐지하다라는 뜻이 법규 같은 걸 폐지하다고 할 때 어볼리시가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죠. 무거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형용사 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그 무거움을 의미하는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형용사가 있는 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겨우 보케블러리 하나지만은 이걸로 글 분위기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 경향 보면 이제 분위기보다는 작가의 심정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의 심정은 거의 90% 이상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전. 이 반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반전이라는 것은 전반부가 좋았으면은 후반부 가면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해피하면은 그 후반부 가면은 sad, 아주 슬픈 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쁘거나 새드하거나를 잡아내는 뭐가 있어요? 보케블러리들이 나옵니다. 그 보케블러리 감각 가지고 답안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해석 하나도 안 와도 찍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수능 영어라는 문제예요. 따라서 그 여러분이 보케블러리를 공부해 놓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을 갖기 때문에 구문 모르고 문법 몰라도 뭐가 가능해지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찢기고, 그죠? 식등만 찢기가 가능해지고, 또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퍼즐링이 가능해집니다. 퍼즐링이라는 게 이제 단어 몇 개 가지고 답을 갖다가 추론해내는 과정이죠. 바로 이제 찍기하고 퍼즐링을 잘할 때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희 애는요 단어도 모르고요 단어도 모르고요 그리고 문법도 모르는데 저희 애는 독해를 아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바로 이 퍼즐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독해를 한다. 우리 국어 한번 지문을 펴보세요. 단어 모르고 국문법 모르는데 막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 어우, 이거는 뭐 초능력자죠. 그래서 이제 찍기하고 퍼즐링을 잘하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은 뭐가 발달했냐면은 그 IQ가 좀 좋은 경우가 많고요. IQ 중에서도 이제 인지 능력하고 논리력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센 아이들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공부하면은 언뜻 고1하고 고2 때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칠 때는 대범함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 시험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능 시험은 지금은 거리가 멀어 보이겠지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결정된다 생각하면은 떨려가지고 찍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모의고사는 과감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왜 찍을 수가 있냐? 뭐 못 보면 그만이거든. 근데 수능은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 레벨이 떨어지잖아. 따라서 찍기를 잘하기 위해서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이 보케블러리에 대한 확실한 그 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5천이나 중등 2,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를 조금 많이 이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카페 사이트는 다 아시죠? 여기다 이제 검색창에다가 튜토리닷컴 치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중등 2,500, 고등 5천 이렇게 공부하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등급이 아마 스텝 레벨 이상 돼 있을 텐데 제가 핍 레벨까지 좀 내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케블러리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중등 2,500, 고등 5,000. 여기 들어가시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특정 한 군데만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들어갔죠?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저희 재원생 애들 시험 보는 것들이 나와 있죠. 단어 교재하고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킹 시스템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비재원생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차트만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같은 거 이용하기 되게 편하게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폰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딱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폰에서 볼 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것만 딱 누르시면은 발음이 금방금방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떴죠. 이게 폰이 아니래 가지고 좀 안 되는데 한번 폰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이제 폰 모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폰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agriculture 이렇게 나왔을 때 발음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발음 클릭하면은 뜻이 바로 뜨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클릭해서 뭐 발음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외운 단어에 대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굳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뭐 이제 worship 나왔으면 클릭해 보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장을 갖다가 폰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PC 모드로 전환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교재 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생들에게만 좀 특혜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생 입장에서 좀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응시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 비재원생은 응시를 할 수가 없고 재원생만 응시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재원생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케블러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공개해 놨으니까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이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이쪽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튜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튜 테스트 여기 보이죠? 튜 테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튜토리 테스트 블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왼쪽 메뉴 창에서 보면 여기 고등 오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등 오천 시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매일 아침 화수목금 이렇게 치러지는 시험인데 여기 문제하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은 꼭 6시에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한번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게 풀어보세요. 이게 분출하다 나오면 뭐 이 첫 단어가 첫 알파벳이 E고 끝나는 알파벳이 이렇게 T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유추해서 한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쭉 단어를 한번 자기가 트레이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381번 정답이 있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가지고 그 답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시는 겁니다. 이동을 좀 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니까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단어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되도록 제가 다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걸 일일이 그게 하이퍼링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코딩을 해놔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인식되게 해놓은 거죠. 어때요? 그러면 이제 단어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튜 테스트 이용하기 좋은 게 여기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듣기 시험 보면은 클릭하면은 듣기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고 단어 시험도 있고 모의고사 단어 정리돼서 나오는 시험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내용 시험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내용 시험 다음에 이용 못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해설 강의 같은 게 있는데 해설 강의는 이제 재원생만 들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무료로 사용하시면서 양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유료 비재원생한테 제공이 되게 되면은 재원생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튜 테스트는 이제 최근에 만든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예전에 쓰던 블로그 있죠? 저희 공식 블로그입니다. 공식 블로그는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공식 블로그에서는 예전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어딜 내려가시면 되냐면은 공식 블로그 주소는 이제 blog.tutory.com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시면은 제일 하단에 뭐가 있냐면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하단에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의 맨 끝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 나오죠. 튜토리 칼럼 밑에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잘 안 나오네요. 중간에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미안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교 영어 내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0645 시험 볼 때 여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죠. 한 달 전까지는 이쪽에서 보다가 아까 보여줬던 튜 테스트 사이트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자료는 여기서 다 눌러보시면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해됐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준 거는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하고 그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이렇게 튜문 검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조금 알려줄게요. 그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튜문을 치시면 됩니다. 튜문 치시고요. 그러면 이제 튜문에서 보면 튜문 수능 영어 문법 색인 코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제 1페이지에 뜨고 있죠. 여기 통합 검색이 나온 거니까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가시면은 수능 문법 정리 한 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이렇게 목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목차들 눌러보면 관심 있는 거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 부정사 알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지하게 그 단순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비트 부정사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후반부 가면 이렇게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원생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이제 강의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해석 달아놓은 거는 그 직독직해를 달아놓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래도 이제 이용하실 때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쪽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싶은 거는 저의 직독직해 시스템을 조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직독직해의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도 샘플 강의 들을 수 있는 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 튜토리닷컴 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왼쪽에 이렇게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거기 다양한 교육 칼럼들이 있으면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 직독직해 본질 뭐 이런 것들 올려놨습니다. 직독직해 본질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있죠. 샘플 강의 같은 경우는 개방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게 들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직독직해 체계성을 좀 갖고 싶다면은 직독직해 본질 파트를 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들어가 보면은 왜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독직해하고 영어를 좀 어떻게 공부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 영어의 추월차선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도움 줄 수 있는 사이트 좀 소개는 끝내고요.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제가 주려고 준비한 책이 거기 영어의 추월차선하고요. 추월차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책이 그 똑똑한 엄마 있죠? 똑똑한 엄마는 하루 10분 영어 체킹만 한다. 체킹만 한다 다음에 띄어쓰기 해야겠네요. 그죠? 이 두 권의 책인데 이 두 권의 책 중에서 받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은 그 공부에 대한 질문 요약에서 그 질문란 있죠. 요약 말고 질문란에다가 이제 받고 싶은 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이 좀 긴다 싶으면 영어의 추월차선은 조금 짧고 똑똑한 엄마 같은 경우 여기까지만 써주시면은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거기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란에 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을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받는 자격은요, 딱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문란에다 원하는 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받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 제가 좀 선호하죠. 첫 번째는 9개죠. 9개의 질문 요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책을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요약이 다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이 뭐냐면은 세미나 소감 있죠? 세미나 소감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 링크 있죠. 링크가 이제 URL입니다. 그 URL 링크를 갖다가 그 질문란에다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개 질문 요약이 다 작성돼서 제출이 되신 분들은 질문란에 책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9개가 작성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9개가 작성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제 세미나 참여했던 그 소감 있잖아요. 그 소감을 조금 좀 유익하게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그 작성한 내용의 URL을 갖다가 질문란에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질문란에 받고 싶은 책을 하나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확보하고 있는 거기 세미나 참석자분의 전화번호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책 받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책은 거기 보내시자마자 제가 다음날 바로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받는 게 12시까지잖아요. 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이 페이지도 역시 질문하고 요약을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질문할 때 맨날 빈칸 띄워놓고 띡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알고 싶은 거를 좀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정말 스카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스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 그 세미나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목고 입학생을 위한 그 영어 내신 1등급 전략. 거기에도 세미나를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내용, 지금보다도 더 유익한 내용이 나갈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요약 질문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